아니, 이게 나라가 도와줘가지고 요즘 제가 되게 바쁘거든요. 중초법 경영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되게 높아지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좀 다르잖아요. 중초법은 말 그대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된다라가 법의 요구사항이 다거든요. 그게 지금 요거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경영 시스템 이거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런 잘한 것 같네요. 되게 바빠요. 이사회 관련해서 제가 최근 연구 를 한번 살펴봤는데, 그것도 제가 논문 한번 다 나눠드렸어요. 시간 되시면 관심 있으신 분만 읽어보시면 되고, 어, 저도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트렌드가 아니고 이제 기업이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이제 필수 요소라고 이제 ESG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확산 요인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투자자죠. 투자자들이 이제 ESG 안 하면 이제 투자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일 큰 요인이고, 그리고 이해관계자, 투자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관계자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요구를 하고 있고, 장기 가치 투자로 이제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돈이 이제 저쪽으로 몰린다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돈이 몰린다. ESG와 이제 재무성과 간의 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는데, 이거는 계속 나오는, 아까 우리가 아마 처음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은 재무성과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왜냐면은 방금 이제 얘기한 거하고 비슷해요. 환경을 고려하지 않거나, 뭔가 상황을 고려하지 않거나, 개발도상국 이런 데서 이거 하면 당연히 안 좋게 나오겠죠.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반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예상했던 대로 안 나오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고 설계를 할 때, 이렇게 막 설계를 할 때 여기 뭐 통제 변수도 넣고 조절 변수도 넣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변수를 내가 통제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겠다. 아니면 이 변수를 지금 상황은 이런데 이걸 좀 이렇게 조절해보고 저렇게 조절해보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고민하시는 것도 그런 식으로 좀 해보면 조금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조금 풀리지 않을까. 10년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지금 내외부 상황이 되게 빠르게, 사이클이 되게 빠르게 바뀌잖아요. 거의 이제 이차함수 곡선. 옛날에는 천천히 바뀌다가 지금 제도니 뭐니 엄청 빨리 바뀌기 때문에 10년치 데이터는 조금 더 어디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조금 더 추상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걸 포괄할 수 있는 변수로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년 정도 뭐 의식이라든지 뭐 소비 패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변수로 설정하는 게 조금 아닐까. 그래서 이제 연구 목적은 이제 재무성과학 ESG 영향, 또 이사의 특성이 ESG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이사의 특성이 조절 효과가 있느냐라는 거를 연구를 했어요. 이런 쪽 배경을 보면 재무성과하고 ESG 관계는 이제 혼재되어 있다.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좋지 않다. 긍정적인 관점은 리스크 감소가 되고 신뢰가 증가되고 효율성이 개선이 된다라는 거고, 부정적으로는 이제 초기 비용이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초기 비용이 증가되겠죠. 뭐 교육도 시켜야 되고 설비도 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자원 배분에 부담이 된다. 안 쓰던 돈도 써야 되니까. 그게 수익으로 단기적으로 수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돈을 써야 되니까 좀 부담이, 또 이제 급여를 받는 CEO들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성과가 저하된다. 이게 이제 부정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ESG 결과는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사회의 특성하고 ESG 관계를 보면 이사회의 의사결정 구조 결과가 ESG에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 현행 연구를 보면 사회이사는 이제 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여성이사는 이제 다양성 및 사회적 책임 강화하고 이제 사회이사에서도 이제 직급이라고 하기보다 그 역량, 과연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다양성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그 젠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뭐 이제 사회복지 쪽 전문가고 이분은 뭐 우리 기술 전문가고 이분은 뭐 이게 정책 전문가고 이렇게 다양하게 포진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무성과와 ESG 관계를 변화시키는 변수로 이 사회를 이제 조절 효과로 둔 거예요. 가설은 재무성과가 이제 ESG 관계고 이 사회 특성과 ESG, 이 사회 특성이 과연 재무성과와 ESG 등급의 사이를 이제 조절 역할을 하느냐라는 거를 검증을 한 거죠. 표본도 좀 많습니다. 표본 이제 짧잖아요, 기간이. 그리고 표본은 이제 1,400개. 독립변수는 재무성과고, 여기 변수가 ESG 등급이고, 조절변수가 이제 사회이사 비율, 여성이사 비율이에요. 여기는 통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통제를 하고,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재무성과가 낮은 기업은 ESG 확대, 이제 높은 기업은 ESG가 이제 상대적으로 감소를 했다. 사회이사는 이제 ESG 등급에 이제 정해 영향을 주고 여성이사는 부분적으로 정영향을 줬다. 그 조절 효과를 보니까 사회이사가 유의미한 조절 효과가 있더라. 여성이사는 조절 효과가 없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이게 보면 사실은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어요. 이때가 완전 ESG 초기거든요. 이 사회가 ESG에서 요구하는 만큼 이렇게 정립이 되고 그러지 않을 때, 막 요때 21년, 22년 이때 막 붐이 불기 시작했기 때문에 요 시기에 있던 애들은 아마 조금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추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다시 이 연구를 하면 돼요. 내가 지금 주장을 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이다, 나왔을 것이다, 라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똑같이 하면 돼요. 이것만 바꿔서. 예. 근데 이론적 배경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때는 이랬고, 지금 이제 최근에 22년도 그 이후로부터 연구된 결과를 보니까 이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서 내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탄탄히 하고 내 연구의 명분이 세워지게 되는, 왜 이거 모델 똑같이 갖다 썼냐?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때는 요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하지만 내 가설은 지금은 다를 것이다라는 게 내 가설이니까, 요거 가지고 요거 늘려서 할 건데, 이게 왜 괜찮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최근에 관련된 그 이사회 관련된 그 연구들을 찾아보니까 지금은 다 괜찮다라고 나온다. 여성이사들, 사회이사들이 다 괜찮다라고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행 연구고 이론적 배경, 내 연구에 명분을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때는 이랬습니다. 그래서 ESG 등급은 단기 재무 성과에는 영향이 없다. 당연히 이거는 이제 많은 연구 결과에서 그렇게 나왔고, 초기 비용 발생 성과까지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비재무 성과에는 바로 영향을 미쳤다. 당연히 이제 비재무 성과가 재무 성과로 돌아오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비재무 성과는 그래도 바로 영향이 나왔다. 이 사회 구조에서 보면 사회 의사 결정 구조에 따라서 재무 상태가 좀 달라질 수가 있더라. 이때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간에는 이 사회의 역할이 거의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없었다라는 얘기고 지금 이제 2000년도, 2022년도 요때부터 이 사회가 얘기가 들어오니까 그거를 내가 조절 변수를 해서 보니까 이 사회 역할이 조금 있더라 라는 거죠. ESG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요때 결론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이 또 많이 나오니까 기업에서는 이제 이 사회를 조금 더 전문성 있고 다양성 있고 투명하게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겠죠. 전략을 이렇게 짜는 거겠죠. 기업은 ESG 활동보다는 요거를 선행하기보다는 요거를 먼저 하고 요걸 먼저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이제 연구자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그거 맞죠. 경영 시스템에서도 얘기하는 것도 방침 정하고 이 사회 역할 똑바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ESG 실행하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 결과와 경영 시스템도 이제 일맥상통한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이제 부분이 있어서 저도 무슨 이렇게 이제 이거하고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는데 얼마나 많은 거를 받겠어요. 경영 시스템이라고 치면 몇백 개씩 나옵니다. 촉이 좀 있어야 돼요. 요거 같은데. 아, 느낌이 오는데? 촉이 좀 있어야 돼요. 장난이고 이게 보다 보면 어차피 찾아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 보고 뭐 이제 연구 모형 정도 보고 요게 좀 적합한 것 같다 그러면 그때서 이제 제가 이제 읽어보고 하거든요. 학위 논문은 잘 보지 않습니다. 학위 논문은 몇백 장씩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학술지 학위 논문은 사실 그거예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위 논문은 본격적인 연구자가 되기 위한 자질을 갖추는 증명을 하는 논문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연구 결과들이 많지만 연구자라는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제 증빙을 하는 이제 많은 연구자들한테 나는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연구를 해도 된다라는 증빙을 하기 위한 논문이잖아요. 때문에 좀 이렇게 양도 많고 그게 약간 내용이 좀 한정적인 것들이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좋은 논문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그런 거 못 쓰니까 이제 살펴보면 되고 그래도 이제 내 전문 분야에서 그런 거를 자꾸 찾아보고 읽어보고 하면 나한테도 사실 많이 도움이 돼요. 일할 때도 그렇고 단순히 이제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게 이럴 것이다라고 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일반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우잖아요. 저 사람도 분명히 나와 같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그게 일반화가 되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죠. 원래 그렇다. 네, 싸울 때 이거 원래 이런 거 아니야 하잖아요. 원래라는 거는 누군가 검증해 본 게 결과가 있어야 원래 그런 건데 사실은 내가 이제 알고 이제 싸운 경험치와 이런 것들을 이제 일에 접목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일반화를 시켜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다툼도 일어나고. 근데 이런 걸 많이 살펴보면 나를 조금 더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이 지식이 쌓인다라는 게 아니고 좀 지혜롭게 뭐 어려운 말인가? 얘기하고도 지식을 쌓으려고 읽는다라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이게 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도 자원이 한정적이라 낭비하는 걸 좀 싫어해요. 시행착오를 좀 덜 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읽기가 좀 편할 겁니다. 그러면 돈이 된다. 라는 식으로.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책을 정말 책하고는 담을 쌓고 있었는데 약간 이제 저도 이제 직장도 다니고 하다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책을 봤는데 책을 많이 읽으면 돈을 많이 번대요. 그 특히 그 고서들 있잖아요. 고전들, 철학책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벽돌책 그런 걸 읽으면 돈을 많이 번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벽돌책을 사서 읽었거든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논어 뭐 그런 시리즈 있잖아요. 그거 하고 또 서양 쪽으로 가면 또 많아요. 그것도 다 읽고 뭐 되게 두꺼운 막 동해기원이라든지 그런 이름만도 집에 한 권씩 다 있잖아요. 장식용으로. 그걸 이제 다 사서 읽었는데 그 당시에는 모르겠는데 다 읽고 나니까 뭔가 그래도 좀 한참 뒤에 예, 바뀐 것 같은. 그리고 그런 게 집에 좀 있으면 좀 있어 보여요. 누가 놀러 왔을 때 있어 보여요. 아, 제가 그래도 예, 심심할 때 한 번씩 꺼내 보는데 볼 때마다 그게 좀 새롭긴 해요. 안 읽어봤던 거고 처음 보는 문장 같은데 그런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공부하듯이 지식을 쌓는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공부 되게 안 했거든요. 아시잖아요. 우리 학교 공부 한 척 하지 말라, 똑똑한 척 하지 말라. 알고 있는데 아, 저 때보단 좀 나아요. 훨씬 난 지금 엘리트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수준인데 근데 이 지식을 쌓는다라는 식으로 논문을 접근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외워야 될 것 같고 공부해서 내 걸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르게 접근하면 편안하게 그렇게 어린 게 좀 건방지게 얘기했습니다. 그거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주장하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지만 저런 방식으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아, 누군가가 이렇게 검증해놨구나. 내가 이제 이게 내가 충분히 어디 가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저도 그냥 경험치로 얘기하면 나중에 우리 어머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얘기하면 그게 거짓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그게 또 왜곡된 진실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조금씩 참고하라고. 뭐 지배구조가 약한 조직에서는 ESG가 굉장히 왜곡되죠. 이제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냥 이제 선언만 하고 캠페인만 하고 야 우리 이거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지배구조가 약한 데는 이 사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최고 경영자가 ESG 리더십이 없는 데서는 다 이렇게 돼요. 조직은 있는데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도 않고 표는 있어요. 우리 뭐 무죄 달성하자, 뭐 책임을 줄이자 하지만 어, 우리의 회사 전략하고는 방침과는 연결이 되지 않아요. 지표는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돈이 안 들어가고 결과가 안 나오겠죠. 그렇다고 해서 성과 평가를 하느냐? 그렇지도 않죠. 그냥 형식적으로만 어차피 의사결정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한다라기보다는 기록만 하고 남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뭔가 특히 이제 공기업에서 그런 현상을 좀 우리 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많이 봤는데 한다 해서 뭐 ESG 팀도 만들고 뭐 또 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뭐 문건은 막 많이 만들어놔요. 근데 결과를 보면 작년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 돈 갖고 딴 데 써라. 아스팔트를 깔든지 다른 걸 몇 대 더 놓든지 이렇게 해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ESG는 존재하는데 경영을 바꾸지 못하는 상태. ESG는 하는데 경영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또 발생을 하고 있다. 그거는 이제 지배구조가 이제 제대로 설계되지 못해서 경영을 바꾸려면 당연히 지배구조에서부터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대로예요. 거기는 그대로인데 ESG는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설계가 이제 안 바뀌는 거죠.
전통적으로 이제 지배구조는 이제 감독 기능이죠. 경영진 감시하고 내부 쪽 통제하고 법적 책임. 그나마 이것도 이제 이 사회가 제대로 된 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나마 이 기능도 없었죠, 우리는. 많은 데서. 예, 많은 데서. 근데 그런 거는 있어요. 이제 출자를 받거나 뭐 투자를 받아서 펀드를 조성해서 하는 데는 요게 돼요. 그게 되는데 그렇지 않는 데서는 그나마 이 기능도 많이 없는데 전통적으로는 이랬어요. 하는 데들이. ESG 관점에서는 판단 구조, 즉 어떤 걸 중요하게 보고 어떤 네, 네. 어떤 기준으로 또 자원을 배분하고 이게 지배구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배당, 투자 리스크, 이제 수요 연결 그런 것도 있어요. ESG 이 사회에서 이게 이제 배당 정책이 좀 중요하잖아요. 투자자들도 사실 ESG를 하라. 그래야 이제 장기적으로 내 투자금을 보호할 수 있고 난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투자하면서도 당장 올해 배당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지배구조 쪽에서 이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 이 사회가 ESG를 고려하지 않으면 어차피 판단 기준은 이제 최고 경영자는 단기적인 재무 성과, 즉 이제 돈 그쪽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이제 그 산업 구조상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ESG 전에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그 설립 목적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상위 목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최고 경영자가 ESG 리더십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약간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의견이 중요하다. ESG를 개인의 지시나 조직 문화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기적인 성과 압박, 환경 변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당연히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ESG는 당연히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ESG는 리더십 단계에서 방침을 정하고 자원 배분하고 하는 단계에서 이제 제도화, 제도화를 시킨다라고 표현을 하죠. 즉, 표준화를 시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ESG를 경영 시스템의 일부로 이제 고정을 시키는 거죠. 고정을 시키면 시스템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할 때도 뭔가 우리 회사 시스템대로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런 이제 시스템의 일부로 고정을 시켜서 결정을 하게 된다. 그게 이제 이사회에서 이제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KESG 제가 이제 학기 초에 보여드린 거 거기 항목을 보면 요 이제 리더십에 관련된 항목들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요 항목도 다 다루면 좋지만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거는 나중에 ESG라는 게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을 다뤄야 되는 건가 라는 게 궁금하시면 KESG 그거 아주 기초적인 거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거.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그 KESG를 경영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작동시키면 되는가라는 거를 제가 여기에다가 따로 매칭을 해놓은 거예요. 리더십 단계에서는 이게 그 KESG가 79가지인가 이제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 번호예요. G는 이제 ESG G 항목이고 S는 S1-뭐 이렇게 돼 있어요. 리더십에 보면 요 한 5가지 항목 정도가 리더십 단계에서 이제 좀 관리를 할 수 있을 항목이 될 것 같고 1번 항목은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ESG를 최고 의사결정 구조에 편입해야 된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거는 모든 ESG 그 평가 기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항목은 사회이사 비율. 사회이사가 어떤 비율로 되어 있냐, 다양성이 보장되어 있느냐라는 것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분리, 의사결정 권한 분산
견제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게 ESG 등급 받을 때 다 이거를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 권한, 이게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점수를 못 받는 거죠. ESG 등급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를 못 받고. 여기 항목들은 상당히 중요한 항목들이에요. 왜냐면 ESG 시작이니까. 이게 안 되면, 선행이 안 되면, 그냥, 아까 그냥 선언하고 끝나고, 돈 쓰고 끝나고 하는 형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사회 산하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이사회뿐만 아니라 산하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ESG 판단을 할 때는 ESG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전문성하고 이게 지속 가능하게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반복 구조도 이제 확보를 해야 되죠. 배당 정책 이행, 단기 성과만을 고집할 거냐, 아니면 지속 가능성 판단 기준을 설정해서 단기 성과도 보장을 하지만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도 보장을 하느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 단계에서는 한 이 정도 5개 항목 정도를 우리가 달아서 시스템의 구조화를 시키면 ESG가 경영 시스템 녹아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이것 때문에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시험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건 그거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고 아침에 그 화장실 갔다가 씻고 밥 먹고 뭐 출근 준비하고 이게 시스템이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뭔가 안 하던 거 해야 돼. 시험 봐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 자원을 배분하고 또 투자를 해서 시간을 빼서 일하는다면 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ESG가 그런 관점으로 가면은 이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정해진 시스템대로 거기 안에 녹여서 해야지 이게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게 이 경영 시스템 안에 녹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더십 단계에서 저 이사회 방침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경영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제 기획을 하게 되죠. 설계를 하게 되죠. 설계를 하게 되는데 방침은 나왔어요. 방침도 나왔고 예산 얼마 편성할 건가도 나왔고 조직까지 구성했으니까 이제 요거를 갖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제 기획을 이제 하는 거죠. 기획 단계 이제 계획 수립 단계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좀 다른 게 설계, 설계 행위라고 좀 보시면 돼요.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팀은 이제 조직의 어떤 불확실성을 전제로 의사결정을 반복할 것인지, 왜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라는 건 계속 반복이죠.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거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작년 시스템하고 올해 시스템하고 달라야 되거든요. 이 PDCA잖아요.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체크하고 개선하고. 근데 체크하고 개선이 실행되지 않아도 계획 세우고 실행만 해도 조직은 성장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 계획은 항상 지금보다 높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죠? 올해보다 더 좋게 계획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실행하는 것은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아주 조금이라도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획 세고 실행하고만 해도 조직은 성장을 해요. 근데 성과 평가를 하고 개선을 하면 내년에 계획이 달라지죠. 그럼 조직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거예요. 성과 평가 개선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PDCA 아주 쉬운 개념인데 사실은 계획하고 실행만 하고 끝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일반적인 데가 있고. 왜? 그래도 우린 성장하니까. 그럼 시스템이 아주 옛날로 제가 그 얘기 했나요? 우리나라에 되게 몇 순위 되는 정말 큰 대기업인데 그 안에 시스템을 보니까 팩스 보내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대리점은 팩스가 있어야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네. 왜냐면 거기는 지금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조금씩.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냥 계속 계획 세우고 실행만 이제 장기적으로 하면 그런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죠. 케이스인데 지금 그 살아남는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워낙 크니까, 워낙 크니까, 예를 들어서 자재를 매입할 때 굉장히 싸게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경쟁력이 안 갖춰진 다른 데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방법이 맞는 거예요. 굳이 지금 비싼 돈 들여서 전산을 할 필요가 없고, 굳이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고, 그거는 의사결정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이제 설계를 하는 단계고, 앞서 이제 조직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관리할 건지, 조직의 범위, 우리 70점까지만 하자라고 정했어요. 100점 할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리더십 단계에서 방침을 결정하고 책임과 권한까지 다 줬어요. 그러면 기획 단계에서는 이 두 개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 건지, 그리고 어떤 요소를 의사결정에서 배제하지 않을 건지 이제 구체화하는 단계, 설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할 것인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점이 있고 설계를 하는데 그 기준점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획 단계에서 요구되는 핵심 개념은 이제 리스크 기반 사고.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을 거예요. 다들 기억하시죠? 리스크 기반 사고. 이미 발생하지, 그러니까 기존의 경영 기법은 그랬어요. 발생하면, 발생하면 즉시 발견해서 조치하는 이제 시스템이었거든요. 이전에는 2000년 초반까지는. 그 이후로부터는 그건 손해다. 발생하기 직전에 발생하기 직전에 발생을 예방하는 게 리스크 사고예요. 근데 발생하기 직전에 예방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발생은 내일 하는데 한 2년 전에 조치를 했어요. 그럼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전에 조치를 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작업이 이어지게 되고 연속적으로 우리 경영 상태가 변함없이 유지되는 게 이제 리스크 기반 사고예요. 그게 이제 핵심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그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는데 위험성 평가라고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위험성 평가가 뭐냐면 사고가 나진 않았어요. 사고가 나진 않았는데 사고가 날 것 같은 거를 미리 찾아서 예방하는 게 이제 위험성 평가죠. 요런 거죠, 요런 거. 소화기가 원래 식별 표시가 되어 있고 정 위치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위험성 평가에서 이제 적발이 된 거. 이거는 화재가 났을 때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겠구나. 그럼 개선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뭐 정 위치에 놓고 소화기 표시를 해놓고 이게 개선이잖아요. 사고는 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돈을 썼죠. 스티커 붙이고 갖다 놓고 이게 이제 위험성 평가인데 그게 이제 리스크 기반 사고에서 파생한 평가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스크 기반 사고는 불확실성을 전제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사고 구조. ESG 활동이 보면 거의 대부분 리스크 기반 사고예요. 사회, 지배구조. 사실은 거기 환경, 돈 투자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날까봐, 사회적인 이슈가 날까봐 미리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예방을 하는 거잖아요. 예방 차원인 성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 사회적인 이슈 지금 발생하면, 지금 상황에서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하면 사실은 옛날 경영 기법이면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수습하는 게 옛날 기법이죠. 지금은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하면 수습하는데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죠. 그걸 발생 안 하고 예방시키는데 돈이 더 적어요. 지금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ESG는 거의 대부분 좀 불확실성한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리스크 기반 사고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미 다 발생한 문제는 아니에요. 다 예상되는 문제지 그걸 미리 예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는 판단이 반복되지 않은 구조. 그게 사실 그게 핵심인데 여기서 다룰 거는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조직이 이제 경영 판단에서 배제하지 않기로 이제 선택한 이제 불확실성 영역. 우리는 요 부분은 우리 아까 70점 맞기 위해서 꼭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는 돈을 투자하자. 근데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요 부분은 최소한 배제하지 말자라고 이제 결정하는 데가 리스크 기반 사고를 결정을 하는 거고, 그게 ESG의 이제 설계를 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ESG라고 하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앞서 이제 그 너무 많은 것 중에 우리 조직 상황 파악해 보니까 요 정도 상황이 있고 우리 방침은 요렇고 조직은 요렇게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여기 이 조직에 결정한 데서 리스크는 요거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보자. 예, 이렇게 이제 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전환을 의미하죠. 옛날에는 이제 발생하면 조치를 한다. 지금 ESG 경영은 발생하면 조치한다. 이제 이런 망하는 거죠, 그냥. 예. 환경 문제 발생하면 조치한다. 예.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전환을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발생 시 영향이 굉장히 커요. 예. 그리고 단기 재무 지표로 설명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요. 예,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ESG 경영이 리스크 기반 사고로 움직여야지 의사결정 기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획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무엇을 관리할 것인가가 아니고 무엇을 이제 무시하지 않을 것인가. 저게 발생할 것 같은데 무시해도 되나? 그냥 관가해도 되나? 이런 불확실성을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돈을 쏟아야 된다. 많은 조직이 ESG를 도입하면서 해야 할 활동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일만 늘어나지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렇죠? 예, 활동만 증가하고 KPI만 늘어나고 의사결정과는 연관되지도 않고 그 얘기는 이제 판단 기준이 설계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설계부터 잘못됐다라는 거죠. 무엇을 이제 무시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이제 명확히 정하면 의사결정에 이거 무시하면 안 되니까 투자 의사결정할 때 반영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리스크 중심으로 재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 안에 자연스럽게 설계가 돼서 녹아들어. 우리가 그런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4년간 이제 경험을 이겨서 뭔가 에, 그 지식 이렇게 뭐 배우고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설계가 된 거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그렇게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불확실성까지 예, 파악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죠. 저는 여기 오는데 불확실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평택 지자역에 주차장 공간이 없을 거, 그리고 열차가 지연됐을 거, 그리고 제가 핸드폰을 보다가 한 정거장 놓칠 거, 이런 불확실성까지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제 자원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9시에 도착하게끔 설계를 해요. 이게 이제 ESG 경영을 보면 돼요. 옛날 경영 방식은 9시 반이면 9시 반에 도착하게 설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30분을 더 잘 수 있고 더 자원을 아낄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그게 실패 가능성이 있죠. 뭔가 늦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본인님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내년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내 자원은 줄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되겠죠. 근데 제가 단기적으로는 지금 자원 손실이 계속 나요. 30분 아침에 토요일 30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근데 그걸 계속 투자함으로써 전 장기적으로 그때 계속 뭔가 약속을 잘 지키고 늦은 적은 없잖아요. 약속을 잘 지키고 뭐 그걸로 인해서 뭐 신뢰나 뭐 성실감이 드러나서 장기적으로 계속 남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고 가야 된다.
발생 여부 자체가 불확실해요. 지금 주차 공간이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불확실해요. 아침마다 떨려 죽겠어요. 오늘도 없어가지고 다행히 저는 이제 굉장히 일찍 출발하기 때문에 주변에 둘러서 쫙 논바닥에다 차를 버리고 10분을 걸어와서 거기 아세요 혹시? 지역 뒤쪽에 쭉 논으로 들어가면 그런 안 가봤어요?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되게 유용하겠습니다. 저, 저 지제역 거기 가면 이제 플랜 C까지 있어요. C까지 가려면 제가 이제 열차 출발 시간보다 한 20분 일찍 도착해야 돼요. A 갔다 없으면 B 갔다 없으면 C까지는 거의 100%였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렇게 자원을 투자하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개인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ESG 경영이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어때요? 저는 네, 안 넣고 계속 올 수 있는 거고 의사결정의 전제 조건으로 이제 먼저 반영돼야 되는 요소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쉬운데 사실 조직에서 결정하기는 상당히 많은 이제 의견들이 오가죠. 과연 그 30분, 예. 그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 그 삼성전자 이런 데서 30분은 진짜 몇 억, 몇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의사결정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장기적인 관점만 바라보고 할 거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ESG가 이렇게 학문으로도 나오고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지는 것도 해보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믿고 해라. 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디스크가 이제 형식적으로 적용될 때는 기록하는 상태, 그냥 기록만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거기에서 이제 기록하고, 돈 쓰고, 그냥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판단 기준으로 들어가서 설계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냥 위험성 평가만 하고, 예방은 안 한 거죠. 사고가 날 것 같아. 그냥 써놓고, 거기에다 돈을 들고 예방하고 투자하고, 이런 활동들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 수립이 안 됐다라는 거죠. 리스크 기반 사고로 설계는 했는데 기준 그게 시스템에 녹아 들어가서 기준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획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발생한 문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거는 옛날 경영 기법이죠. 발생한 문제를 수정하는 거. 지금은 리스크 기반 사고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설계하는 거. 문제가 예상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거죠. 사후 대응이 아니라 판단 기준. 발생하면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리스크 자체로 우리가 판단 기준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선언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구조. 그리고 일관되게 반복되게 될 수 있도록 고정해 놓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작동을 하면 계획은 당연히 실행과 연결이 되고 KPI 자체는 의사결정 기준으로 우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ESG는 이제 이거 하면 비용만 들어간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누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획 단계에서 리스크를 식별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록으로만 남는 게 아니고 판단 구조의 영향을 미친 핵심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되게 대표적으로는 그렇죠. 기후, 인권, 그리고 자연자본, 지배구조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발생 가능성이 예측이 되지 않아요. 완전히. 어느 정도 예측은 되죠. 어느 정도. 근데 어느 정도까지 예측이 되는데 과연 거기에다가 자본을 투입할 거냐. 예. 그리고 발생 시 영향 범위가 우리 안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커지죠. 그리고 이 특징이 이런 리스크의 특징이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한번 발생하면 사후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 신뢰가 직결되기 때문에 투자금이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후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ESG 경영에서는 지금의 현재 경영 트렌드로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관리를 한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이거는 발생하면 그때 해. 뭐 이제 우리 아파트 공사 보면 그러잖아요. 하자.
보수를 위해서 얼마 남겨놓잖아요. 그죠? 예, 발생하면 써.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ESG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 관리를 해서 변수를 다뤄줘야 된다. 부분이네요. 30분까지면 지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자, 신호를 주셨어야죠. 아니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질문, 아니, 질문. 아니, 시간을 안 보고.